제16차 최고위원 회의를 대전에서 개의합니다. 네, 먼저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는 위대한 변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전에서 가장 소외되어 온 대덕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애초 이곳 대덕에서 730 재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되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성여 전 국회의원과 이번 재보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전 대덕구청장이 대전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재보궐선거가 있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대덕을 팽개치고 자기 출세에 나선 동안 대덕은 텅 빈 채로 버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독 대덕만 발전이 더딘 것은 이런 분들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 대덕을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명하신 대덕 국민들께서 대덕의 발전을 더디게 만든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덕 국민 여러분께서 새정치민주연합 2번 박영순 후보를 뽑아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새누리당을 혼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을 대덕까지 연장해내는 일입니다. 대덕구는 산업단지와 대청호 등 발전의 토대를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통문제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대전에서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지 않는 것은 대덕밖에 없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마저 대덕을 스쳐 지나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순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국비 지원을 통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대덕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순 후보와 권선택 대전시장과 함께 교통이 편리한 대덕, 4통 8달의 대덕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박영순 후보, 대덕을 확실하게 발전시킬 사람입니다. 박영순 후보는 누구보다도 대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곳 대덕에서 8년 동안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오직 대덕의 발전만을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박영순 후보는 대덕에서 부모님 모시고 대덕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대덕의 구석을 누벼 대덕을 지킨 이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대덕을 사랑하고 대덕을 위해 일할 준비가 끝나 있는 사람, 기호 2번 박영순 후보입니다. 대덕 국민들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순 후보가 대전과 대덕을 위해서 원없이 일해볼 수 있도록 죽도록 헌신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철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은 대한민국의 허브입니다. 대전은 전국 어느 곳으로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전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면 그 어느 것보다 빨리 넓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대전이 선택하는 변화는 대한민국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전 시민들께서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1995년 시민의 손으로 대전시장을 선출하기 시작한 이래 20년 만에 시민의 시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권선택 시장은 현명한 시민의 선택에 안전한 시정, 헌신하는 시정,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정으로
보답드릴 겁니다. 현명한 대전 시민들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지난 육사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번 대전 대덕의 보궐선거에서도 이어나가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선택 시장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변화의 중심임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주십시오. 박영순 후보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민들과 소통했고 청와대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은 인물입니다. 대전 대덕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시, 어르신들과 서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전 시민들께서 6월의 승리를 7월의 승리로 더 크게 이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것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내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온 국민께서 세월호 참사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인사 실패, 경제 실패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투표 행진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가 모여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검찰과 경찰이 총력을 기울여 이동을 검거해놨으나 유령을 쫓은 40일이었습니다. 이 정부의 무능함과 한심함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201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중앙일보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느끼는 삶의 질을 평가해 2014년에 발표했습니다. 대덕구의 삶의 질을 만들기는 정말 약대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제상태 만족도 178위, 초중고 교육여건 만족도 222위, 행복도는 168위, 건강 만족도 183위,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만족도 211위, 소방 방제 서비스 만족도 204위였습니다. 대덕구의 발전에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는 정영규 후보야말로 낙후된 대덕구의 발전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영규 후보는 비상식적인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연봉에 약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정영규 후보의 배우자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8천만 원 정도의 구청장이 8년간 약 10억 원의 재산이 증식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영규 후보는 재산 증가 이유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영규 후보는 구청장 재직 시절 수익은 크지 않으나 반복적인 주식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나 명백하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한 사항입니다. 공직자 복무규정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무시간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두 가지 면에서 정영규 후보야말로 명백하게 밝힐 의미가 있다고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병석 부의장의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월호와 유병헌 사태를 보시면서 이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기호 1번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기호 2번 박영순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덕구가 낙후됐다고
새누리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예산을 짜는 정부도 대전시장도 국회의원도 대덕구청장도 모두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대통령부터 구청장까지 모두가 새누리당이었는데 못한 것을 자신이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 주십시오. 우리 박영순 후보가 이번에 대덕구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다면 이상민 대전시당 위원장, 박범계 대변인과 함께 상의해서 박영순 후보를 당선자를 대전시당 후보자로 당 지도부에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영순이 박영순 후보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지난 8년간 대덕구는 가장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8년간 대덕 구정을 이끌었던 구청장과 그리고 이 지역의 대표 일꾼이었던 국회의원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 두 분들 모두 다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새누리당, 그런데 이 두 분 모두 개인의 연달과 출세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저버린 채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보궐선거가 있게 됐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임기도 중에 수선임에도 불구하고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인께서 반드시 이 점을 좀 준엄한 심판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진정으로 대덕구민을 위하고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책임있는 참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우리 대덕구를 구석구석 누비고 주민과 함께 동고 등락해왔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우리 당 소속 권선택 시장님과 그리고 당은 다르지만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과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저를 지원하러 와주신 우리 당 지도부께 건의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저의 모든 그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오늘 7월 30일 꼭 저 박영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25일, 26일 사전투표에 한 번도 빠짐없이 좀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기 후보가 구청장으로 8년 가까이 재직을 했습니다. 재산 증가액이 정말로 남다릅니다. 사모님은 전업주부로 보여집니다. 생활비를 보통 수준의 생활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 재산 증가액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적응이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곳 대덕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덕은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과학 경쟁력을 세계 4위로 끌어올리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대덕 연구단지가 있고 신탄진 이 부분까지 더 잠재력을 키워준다면 대전의 발전은 계속 찾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가 대덕구에 있다면 대덕구 발전론 왜 나오겠습니까? 대덕구 소외론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만 사랑한다고 거짓부렁이 말씀하지 마시고 좀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아시는 두 분 대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정권 무능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천천히 침몰해 가던 동안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나라. 그 책임을 물어서 국무총리를 경질기로 했다가 다른 국무총리감을 찾을 수 없다며
도로 주저앉힌 나라. 세월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 유병원을 잡아들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여러 번을 호통쳐서 검경은 물론 군까지 동원하고 밀항을 막는다면서 해군 함정까지 동원하고도 모자라서 사상 최고의 현상금을 내걸고 반상회를 소집해서 전 국민을 동원하고도 유병원을 못 잡은 나라. 그러다가 갑자기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유병원의 뼈만 남은 변사체를 찾아냈다는 나라. 유병원 미스터리가 숱한 의혹과 대담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문과 당혹감에 대해서는 유병원 체포를 직접 독려하며 챙겼던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마치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유병원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유병원 체포를 직접 챙겼던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의혹과 불신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 주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00일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가 있은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무려 7시간이나 대통령이 세월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진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해 단 한 번도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세월호를 위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던 진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유병원 씨에 대한 수사에서 확인하듯이 검경의 수사권만을 믿고 있다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어느 세월에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책임자를 엄벌하고 어떻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100일이 다 됐는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사 참사를 통해서 엉뚱한 속셈만 드러내 보였을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책임이 큰 집권 세력은 세월호의 진실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세월호 피해자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특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서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밝혀지는 진실에 따라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아야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의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오전 9시에 안산 합동분향소를 출발해서 1박 2일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국회를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걸었던 길을 이제 마음에 빚을 진 어른들이 다시 걷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우리 당의 진심과 의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만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민생은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어느 하나 위기가 아닌 분야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약속과 구호만 있고 실천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짓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선 당시의 공약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1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강조해왔던 국민 행복시대, 국민 대통합,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비정상의 정상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 국가 개조, 경제 활성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던 약속,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모든 것이 구호와 약속만 있고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속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730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는 3년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번 730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집권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730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룡불이 되고 4.16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와 선거지역 현장에서 숙직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730 선거 승리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절박한 호소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730 재보선에서 수원 탈달 지역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재산 수억 원을 허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당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4억 원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당선 무효가 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사례에서 보듯이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재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용남 후보는 본인이 축소 신고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검찰은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